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면서 전 거래일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자 시장이 안도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고 골드가 다시 상승했는데요.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유가도 반등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됐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최고점 경신을 이어갈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고 명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상승하면서 예측치를 상회했고 또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37만 5천으로 발표됐는데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14,000건 줄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잠시 후에 방송 중에 가질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차트 강의를 해주실 텐데 네. 어제는 좀 다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더욱더 중요한 말씀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전일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네, 좀 질문에 대한 시간 답변이라든가 증빙 자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자료 준비를 조금 해왔어요. 일단은 어제 전일 저희가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 실전, 네.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가능성 추이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질문이 왔었는데 시장의 위험은 언제 초래가 될까요? 라고서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조금 이해도가 필요해요. 시장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큰 위험성에 대한 변동성 부담은 없는 시기다라고 결론이 지어지겠지만은 왜 이러한 구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시작할 때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1 관련해 갖고 좀 질문이 있었어요. 예. 사실. 근데 제가 $1는 오늘 못 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시간 관계상. 그렇죠. 예, 이거 시간 타임라인을 좀 측정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월요일도 그거더라고요. 예,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요일 날-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네, 월요일 대체 휴일이라 저희가 서울경제 전 직원이십니다. 네, 오늘 이 부분 이제 제가 피드를 드리도록 하고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당일 차트에 대한 비유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질문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작 전에 사실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선정해 갖고 저희 이제 20분 이후에 답변하는 시간 가지니까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증시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거는 미리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1시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럼 기대해 보면서 차근차근 오늘 시장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물가 상승률 완화 추세에 시장의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금값이 소폭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강달러로 하락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 휘발유 가격이 1년간 41% 급등한 데 따라 백악관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유로 FX는 미 소비자 물가지수 안도감에 달러가 안정화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Fed should announce bond taper in September, beginning in October, says Dallas Fed President Kaplan이라는 제목인데 이 댈러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9월에 발표를 하고 10월에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는 중앙은행이 10월부터 국채 매입과 MBS 월간 매입을 축소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연준은 현재 매달 약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MBS를 매입하고 있죠. 댈러스 총재는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건실하게 나오면서 만약 경제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펼쳐진다면 9월 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빨리 떼고 RPM을 낮추는 것이 낫다라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 속도로 너무 오랫동안 달리고 나서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연준의 자산 축소는 금리 인상을 위한 궁극적인 움직임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테이퍼링 과정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카플란 총재는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 나왔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현재 물가 급등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억눌린 수요의 급등과 또 공급망 차질 간의 수급 불일치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카플란 총재에 이어서 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경제협회 연설에서 경제가 지금 계속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지원을 축소할 시기가 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더 자세한 시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나스닥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44% 하락한 14,95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뭐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추이죠. 네, 지금 60분 봉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추이입니다. 지금 랠리성을 들어간다면은 19,000 하단까지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부분 포커스를 좀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차트 60분 봉 오늘 추이 자체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자리값에 대한 평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전일 추이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채널 진폭이에요. 자 오늘 나왔던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 있죠. 당일 고점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이 안 나올 가능성을 전제로 매도 부분에 포커스를 지워야 됩니다. 이 상단에 대한 이탈이 드러난다면은 오늘 하방에 대한 자리값은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폭 관계가 보일 때 내려올 수 있는 구간대가 많이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 이 채널에 대한 진폭으로 체크를 한다면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19,000
지금 평단까지 확인을 해본다면은 19,000 이제 800m로까지 900m로까지 충분히 내려올 여력이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 평가로 매도 위치 값을 본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 미장 개장 이후에 추이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차트 좀 집중하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방에 대한 추이가 한번 진행이 됐죠. 자, 조정폭이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재하방에 대한 추이 과정이에요. 이게 단기 평가로 보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지금 선행 스팬으로 보는 그 자리에 대한 위치값입니다. 보통 하방 추세가 시작할 때 또다시 지금 이 하방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자리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값에서 이제 매도 위치 값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단기 평가 자리로 다시 한번 본다면은 14,965에서 70 레인지 사이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예, 이 구간. 14,965에서 75 레인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팬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의 하나의 그거예요. 이동평균 하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평균 값도 변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그냥 흘러내린다면은 선행 스팬에 대한 위치값 저항, 상단에 대한 저항값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고려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14,965에서 70 레인지지, 시간이 지나면요 14,965가 되고 점점 내려가 있게 될 거예요. 다만 저항력이 부딪히는 자리는 선행 스팬에 대한 이제 상단 저항력이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도에 대해서 한 사이클을 더, 한 파동을 더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차트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저항력이 유지가 되죠. 같은 차이입니다. 진폭이 내려오더라도 조정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되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런 자리 위치값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재매도 위치값을. 부딪히는 자리. 저항력이 유지되고 체크된다면 그 다음 매도 봐도 충분히 수익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스팬에 이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이에요. 일목균형표 보는 부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팬, 이탈, 저항. 그죠? 자, 만약에 이 이탈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추세에 대한 진폭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인 스팬에 대한 저항 위치값을 맞고 하방 지지에 대한 이탈이 드러났다면, 그죠? 매도 청산 자리를 고려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그때 한번 자세하게 시간을 풀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 차트상 중요한 거는 지금 미장, 개장 전에 어떤 하방의 추이가 한 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4,900 이하에 대한 이탈 과정이 한 번은 드러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못한 좀 다소 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실전 사례인데 실전 사례를 네, 실전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제 전일 이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실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회장님,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정확한 어제 하모닉 패턴에서 과정 장점 중에 하나가 도달에 대한 목표값이 정확하다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실레이터 아시죠? MACD라든가 그런 거는 목표값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보조지표 이제 양봉 발생하는지 음봉 발생하는지 과매도 발생하는지 과매수 발생하는지 눈대중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하모닉 패턴은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차트 추이상 이거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테스팅을 돌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눈대중으로 제가 본 게 아니라 딱 보시더라도 하모닉에 대한 발생 구간에 대한 그림대중이 그려져요. 그림대중이. 만약에 최근 차트 추이를 본다면은 이거는 딱 봐도 하모닉에 대한 패턴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모닉에 대한 패턴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과정은. 그러면은 최근 추이에 대한 가능성으로 찍어 본다면은 자, 이 과정이 눈에 띄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어제 두 가지 봤잖아요. 블리시 패턴하고 베어리시 패턴. 그죠? 네. 이거랑 이거. 그죠? 그럼 일단은 찍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그 노란톡이죠. 저희 신세계 노란톡에 이 사이트를 올렸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직접 이렇게 찍어 보시라고. 그 왼쪽에 보시면요. 이 하모닉 패턴 모양 구조가 있을 거예요. 이걸 찍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그림대 중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이 비율이 나와요. 자, 5개 포인트가 나와야 되죠. X, A, B, C, D가 X, A, B, C, D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X, A, B, C 그리고 D는 안 나와요. D는 왜냐면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찾는 게 이거잖아요. D값. 그죠? 이건 나오질 않아요. 그럼 X, A, B, C 가지고 이제 D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설정값을 찾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이게 보시면은 여기 비율이 써 있을 거예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원래 같은 경우 하모닉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 계산으로 직접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네. 그리고 그죠? 직접 수학 공식처럼 하다 보면 좀 오차가 있을 수 그죠?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테스터기가 있어요. 제가 테스터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테스터기가 있다고. 네, 테스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볼 건데, 네. 자, 이게 그 테스터기예요. 엑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X, A, B, C를 찍으면은 이 D값이요 여기서 정해집니다. 화면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화면을 한번 찍으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잠깐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자, 빈칸에 그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자, 이렇게 눈대중으로 찍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좌표를 누르시면요. 이 X, A, B, C, D에 대한 수치값이 뜹니다. 순서대로. D값은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러면은 X가 94.83, A가 89.15, 93.39, 89.38 이 순서대로 나오죠. 이거를 테스터기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89.38 마지막이 C값이 89.38로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수치가 떴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 오른쪽 3개가 뜹니다. 그죠? 목표값이 3가지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수치화시킨 거죠. 상황이. 자, 하나가 뭐예요? 96.31, 하나는 98.24, 하나는 100.73이에요. 자, 그럼 테스터기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자 여기서 처음에 본 게 96.3이죠. 예. 자, 1차 목표값은요. 여기까지 이제 범위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D값이 달러가 인덱스가 상승할 확률이 여기죠. 자, 두 번째 어딘지 볼게요. 자, 두 번째 98.24, 100.7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테스터기는 98.24가 나오죠. 마지막만 봐야죠. D값이니까 98.23 여기죠. 마지막엔 100포인트죠.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은 이상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96, 98, 100 이렇게 목표값이 타겟팅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손익비를 구성을 해본다면요. 자, 우리가 매수 포지션 보는 거죠. 그죠? 달러 인덱스로 평가를 한다면 자, 96에 대한 도달값 손절 여기죠. 1차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2차 목표가 볼게요. 2차 목표가 98이죠. 그죠? 손절은 다 똑같습니다. 자, 3차 목표가 자,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3가지 타겟팅으로. 자, 그러면은 파란색이 수익이고 빨간색이 손익이에요. 유로는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손익비 구성이 되냐 안 되냐? 그림으로만 딱 눈대중으로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 있겠네. 그죠?
타겟팅을 보는 거예요. 타겟팅을. 지금 내가 수익을 구조로 거두려고 하는데 이 비율에 대한 측정이 되는 과정인가 아닌가. 아직 된다 이거예요. 아직 된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가 테이퍼링을 앞당기자. 시작은 11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9월에 발표가 합의가 이루어진다. 공식화가 일어나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황을 곁들여 보자고요. 시황을. 만약에 12월에 대한 과정을 겪는다면 상승에 대한 장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모멘텀이 2, 3개월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년 상반기로 가면은 4개월, 5개월로 되는 거예요. 설정값이. 그죠? 과거 모멘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된다면은 2017년도에 유럽이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 실제 발표할 때까지 그 상대에 대한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그러면 이번에 달러 차례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차례니까 여러분들 그 모멘텀이 공식화 일정이 나오는 순간 확인이 될 거예요. 그 기준치를 측정을 해야겠죠. 상대적인 그림에 대한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 상대적인 평가가 언제까지 퍼포먼스 강세를 보일지는 공식화 발언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건 아마 이제 9월에 나올 거예요. 9월에 공식화를 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선제적인 진입이 들어간 거고, 그죠? 선제적인 진입이 들어간 거고 가능성이 아직은 이만큼 남아 있다는 점, 이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다른 차트 적용이 되나? 네. 예. 일전에 제가 나스닥을 한번 했었어요. 나스닥. 나스닥 고점을 정확히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패턴으로 나온 거죠. 정확하게 네. 패턴으로 좀 나온 건데, 네. 자,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거 패턴이 모멘텀이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은 9월, 10월, 11월이요. 근데 이거 석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방송 이거, 중에 네. 말씀하신 거니까. 석영 방송 중에 진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자료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아마 영상에 올라왔을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발견이 됐었죠. 이 자리예요. 이 뒷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 근데요, 이 테스터기 돌리면요, 이거 제가 내일 무한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값으로 나왔어요. 13,600까지. 와, 그때 신기하네요. 평가를 한 게요, 11,600대부터 보는데 최대값 열리는 게 지금 일단은 13,600까지 열립니다라고 해서 테스트기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눈대중으로 봐도 없어요. 왜냐면은 회원님 이거 되지 않나요? 이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그림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예. 자, 근데 보시면은 이게 더 평단이 이렇게 낮아야 되죠. 이게 수렴을 안 해요. 이게 X값보다 B값이 높아버리면요, 이게 요건의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나스닥에서는 그 차트 추이가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아, 그렇군요. 예,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나오게 된다면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이거는 내일 무방할 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은 제가 노란폭으로 이 테스터기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괜찮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죠. 예. 아니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많이 배포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시황에 대한 분석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하더라도 시황도 가미를 굉장히 해야 되죠. 자, 이거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게 실전 사례예요. 실전 사례. 하모닉 테스터기를 돌려서 어떤 가능성이 눈에 띄는지. 결국은 뭐냐면은 하모닉 패턴이라는 거는 이 뒷값을 향해 가는 PRZ라고 목표가예요. PRZ. 이 목표가를 향해 어떤 맞추는 설정에 대한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이에요. 수학적 공식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보통 일봉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사실 이제 서울경제 Q&A 질문이 왔을 때는 네. 이건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거는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심도 깊게. 노란톡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질문이 몇 개 올라와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하는 편인데 네. 만약에 그런 질문이 없다면 제가 다시 다른 차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다든가 시황 교육을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지금은 좀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잠시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좀 기본적인 질문들이 사실 더 네네. 많은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화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저희 가져와 주신 질문을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주식 조막상. 거래해서 그러는데 네. 미국의 위험을 감지할 때 채권 급등 중 우선순위 어떤 거를 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였어요. 자, 시장의 위험은 언제 초래될까요? 이거죠, 사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사실 궁금한 게 빅쇼트잖아요. 그렇죠. 제일 난 궁금하죠. 이건 피해가야겠다. 네. 이거잖아요. 내 빅쇼트- 돈 지켜야 되니까. 그때는 피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인버스 상품이라든가 매도적인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할 건데, 자, 시장에는 위험이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떤 건가요? 자, 세 가지입니다. 네. R의 공포, D의 공포, M의 공포예요. RDM. RDM. 네. 근데 쉬운 거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자, D의 공포라는 거는 M의 공포부터 갈게요. M의 공포는 마이너스 공포예요. 아,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그게 다 하방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GDP건 뭐건. 지금 M의 공포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유럽이에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누구도 그 나라에 대한 국채를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은행 빼고 안 산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제일 많이 사들이고 있고 돈을 풀면서 사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는데 국채 금리는 하락 포인트를 기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M의 공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채권에 대한 공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의 공포예요. D는 뭐냐? 디플레이션이죠. 물가 하락.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요새 최근에 괜히 굉장히 언급되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은 실제로 가장 위험한 건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한번 맞아버리면요, 그거 못 벗어나요. 아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 사례가 뭐냐면 일본 같은 케이스죠. 일본이 일전에 이제 1970년대 엄청난 이제 거품에 대한 성장을 겪으면서 수출에 대한 넘버원이 됐죠. 근데 디플레이션 한번 맞은 다음부터는 엔화에 대한 어떤 절상이죠. 절상이 이루어졌잖아요. 프라자 조약으로. 그런 다음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펼쳐지니까 완전히 나락을 가기 시작합니다.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디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이루어났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오늘은 Q&A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 공포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게 아래 공포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국채로 보는. 집중하도록 할게요. 시장의 위험을 초래를 감지하는 수준이에요. 자, 우리가 아래 공포는 뭐냐면은 리세션이라고 하죠. 예. 경기 침체. 근데 이게 어디서 근거가 되냐면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나와요. 우리 외신에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작년 2019년도예요. 그때 엄청나게 이게 나왔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네.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시장이 왜 위험한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면은 경기가 침체될 거라 판단하면 단기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장기 채권의 투자 수요가 갑자기 늘어버린다면은 채권 금리가요, 단기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게 돼요. 이게 문제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채권이 역전되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자, 그럼 원칙부터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늘 채권 기준이에요. 미국. 자, 30년물 보이시죠? 그리고 10년물 보이시죠? 그리고 2년물 보이시죠?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앵커님 어떻게 돼요?
점점 나아지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죠? 네. 기본적인 원칙 국채에 대한 구조, 채권에 대한 구조는요. 장기물 국채로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왜냐? 오래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미국이 MMF 시장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제가요 만약에 이 30년물 국채를 사요. 10억을 주고 삽니다. 그럼 수익이요 2% 나는 거는 확정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요. 더 낮은 이자로. 그리고 뭐라요? 갑자기 10년물을 삽니다. 그 금액으로. 왜냐? 더 고이율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요 10년물을 또 사고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요. 그 돈으로 또 2년물로 가요. 근데요 2년물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금은 이제 소프트 금리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초단기 하루치까지 가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MMF 기본 구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채권에 대한 금리가요 수치가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년물이 10년물보다 채권 수익이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 박살 나는 겁니다. 미국 금융 구조가 박살이 나요. 왜냐? 그 돈이 쏠리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래 공포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1990년도부터 채권 금리가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 빼기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에요. 뺀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0 이상을 띄워야 되겠죠. 10년물이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기가 안정권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역전 현상이 펼쳐진다? 시장 위기가 도래합니다. 이때도 그랬네? 이게 회색 바가요. 시장 위험식이에요. 자,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전에도 한번 발생했네. 그죠?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자, 만약에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역전 현상이 펼쳐진다면은 주식 웬만하면 다 빼세요. 이거는 가능성 진짜 높아요. 아시겠죠? 그때는 주식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 거예요. 시장에 대한 위험 감지니까. 지금은 어때요?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많이 회복이 됐죠. 예. 아직은 위험 감지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죠. 차이로 보는 시장에 대한 위험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시장은 큰 문제 발생 여지는 없다는 걸 국채 스프레드로 표현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빅쇼트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을 거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시장 구조가 문제가 생겨서 쭉 내리다가 한 번 더 역전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금융 구조가 위험하겠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 MMF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금융 구조가 꼬이면서 왜냐면은 담보성을 지닌 상품, 이 담보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국채를 담보로. 그럼 이 구조가 꼬이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꼬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 지표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여태까지 역사, 최근 이제 30년 동안 발생한 역사에 대한 순 패턴을 본다면은 이래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발생한 게 이제 CA 공포, 코로나 공포 이게 좀 생겼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경제학적인 표현은 좀 아니죠. 그래서 빼고는 있는데 이 코로나 직전에 마이너스를 한번 횡보를 했었어요. 네, 마이너스를. 근데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돈을 단기간 내에 풀어내면서 이거를 수급을 막긴 했는데 만약에 이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안 생겼다면 그 어떤 유동화 전략을 빠르게 펼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관을 했다면은 채권 금리가 역전이 한 번 더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는 빅쇼트가 제대로 터졌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지금 시장은 유동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해결을 봤습니다. 좀 변수였긴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풀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5천조 가량을 풀었으니까 6년 동안 풀었던 어떤 미국에 대한 시장 구조가 1년 반 만에 그 금액을 똑같이 풀었다. 과거 형태. 2008년에 이때 5천조를 풀었어요. 미국에서 구조가. 근데 지금 또 5천조 풀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거는 단기간 내에 회복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도 시장은 이제 미국 정부는 부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쌓인 거죠. 네.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도에 도달했죠. 네, 이제 한 13년간 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래 공포가 좀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뒤에 말 중에 R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건 미국에 대한 채권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제가 그 원 달러 관련해서 내용은요. 한국 통화 정책 있죠? 네. 한국은행 통화 정책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을 같이 비교해야 돼요. 우리 유로 할 때는 유로존하고 미국 달러. 페드, 미국 페드를 집중 분석했잖아요. 예. 원 달러를 비교하려면은 한국 정책하고 지금 미국 정책, 미국에 대한 중앙은행과 한국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 비교성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화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오늘 벌써 32분이네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일단 이상입니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차트를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노란톡으로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이렇게 Q&A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고민을 하셔가지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시장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이 진심을 넘어서 좀 찐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감동적이었는데 이 주책인가요? 네, 지금 시간이 어차피 지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 노란톡 시청자님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이 질문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달러가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나스닥 매도 잡고 쭉 가면 될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지금 쭉 간다는 개념이 그냥 홀딩 전략을 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제가 그 차트상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려요. 지금은 완전 단기성 플레이로 가야 돼요. 시장이 왜냐하면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반복에 대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 쭉 간다는 표현보다 지금 일목균형품 가지고 단기성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파동 체크랑 단기성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단기 평가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완전하게 이탈 자리가 드러났다면은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행보가 드러나지 못해요. 자, 제가 지금 봤던 게 뭐죠? 자, 지표 추가 보고 여기서 일목을 보신다면은 자, 보시면은 이 구간대에서 저항력을 유지돼야 되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죠. 이러면 매도값이 변경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정의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항력을 체크한 다음 매도를 지기 때문에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 이런 거는 관망 케이스로 가버려요. 제가 여기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네. 상단 이탈이 드러난지 완전 체크 뒤에 매수 트레이딩이 한 번 더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저항력만 일단 체크해 보라고 아까 매도를 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목 뚫고 추세에 대한 이탈까지 다 일어났죠. 그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체크 구간이 필요해요. 그죠? 위치값을 고려해야 되죠. 파동값이 완전 변경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순자님께서 달러 하락 중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셨는데 달러는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증시랑. 제가 그 국채 강의할 때 설명드린 건데 달러가 최근 상승했었던 이유는 자, 달러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바꿀게요. 달러는 나스닥과 관련이 없다, 증시랑 관련이 없다 말씀해 주신 거죠? 관련도가 상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 거죠. 네. 정확하게 좀 표현한다면 관련 없다는 표현보다는 연관성은 일부 짙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연관성, 상관도는 없다고 좀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이슈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죠. 지금 최근 달러에 대한 추이가 네. 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이후에 상방으로 코스를 가고 있는 과정은 뭐냐? 네.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페드에서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일 계획을 가능성이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죠. 네. 채권 매입 축소라는 거는 즉 테이퍼링이라는 건 지금 벌써 답변 주셨군요. 다시 이어갈게요. 좋네요. 실시간으로 바로 네. 이렇게 리액션이 오니까. 리액션이 바로 왔네요.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상방을 가고 있는 거는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가능성을 시장이 넓게 보는 거죠. 채권 매입 축소라는 거는 그 달러를 앞으로 이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들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근데 증시는 뭐예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급등 포인트가 저하됐기 때문에, 그죠? 채권을 안 산다고 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 되지만, 그때 퍼포먼스, 이제 FOMC가 내놓았던 통화 정책의 새로운 수단은 뭐였죠?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이 어렵다. 그럼 달러랑 좀 다르게 가는 거죠, 상황이. 상관도를 좀 지으면은 굉장히 힘든 트레이딩에 대한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럼 지금 답변은 달러 하락 중인 것 같은데 나스닥의 매도 진입은 일단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잘못 연결상이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나스닥과 달러는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나스닥 매도를 볼 때는 단기로 봐야 한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정임님께서 전 진짜 초보인데 이 선물이 양방향이잖아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매도, 매수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걸어두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최근인데 저게요 규정이 돼버리는 순간은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정말 큰 수익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큰 수익 나거나 정말 큰 손실이 나거나 레버리지 관리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극단적인 표현을 해야지 그렇네요.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우리 네. 크루드 오일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제 오일 무서워요 요즘. 우리가 오일이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이시죠? 네. 보면은 여기 작년에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어요. 피를 기억하시죠? 치셨네요. 네, 마이너스 40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자, 내가 매도를 지었어. 왔다 갔다 할 거야. 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 같아. 자, 여기서 매도를 지었어. 그리고 며칠 잠수를 탔어요. 나도 잊은 거야. 근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몇 억이 돼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와우. 네. 근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로스컷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방향성에 대한 이론이랑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지. 질문을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매수 매도가 공존이 가능하다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해외 선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극대화는 원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하면은 매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레버리지도 2배 올라간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죠. 수익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죠?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증거금융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랑 달라요. 선물은요, 여러분들 먼저 선자를 쓰는데 파생이라는 의미 자체가 현물에서 삐져 나왔다는 의미랑 굉장히 강합니다. 삐져 나왔다. 현물은 뭐예요? 주식이죠. 대표적인 상품이 주식.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를 사게 된다면요, S전자에 대한 주식을 하나 사게 된다면은 실제로 그 법인 회사에 대한 권리를 한 주 취득하는 거예요. 실제 취득하는 겁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선물은 개념이 달라요. 그죠? 미래에 대한 가격을 맞추는 행동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품별로 만기가 있어요. 이 정해진 날짜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맞추는 행동이에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안에 가격 청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한 번 배우면요 굉장히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해외 선물이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습관이랑 이제 어떻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자기가 기준하에 오늘 트레이딩에 대한 뷰가 보인다 혹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기준 근거가 있으면은 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정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네, 정희님께 한 방향에 걸어두고 네. 계시면 안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뽀로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연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용에 대한 건데요. 비농업 고용지수 말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하고 주셨거든요. 좀 중요한 질문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고용으로 포커스가 쏠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게 근 한 3개월, 4개월 됐을 거예요. 그 왜 이전에는 그러냐면- 물가 관련이었나요? 그죠. 그전에는 물가를 굉장히 신경 썼단 말이죠. 근데 물가가 어차피 올라갈 거 파월 의장이 아니까 고용으로 변경값을 공식화시켰어요. 근데 고용을 보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해진 이유는 실업급여를 제공해서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버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어떤 변동값을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용값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면 돈을 뿌리니까 고용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하기 그죠.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연관성을 찾는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 발표는 고용이지만 또 고용 지표에 연관을 끼치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다. 네. 이렇게 상관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사실 다음 달부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네. 왜냐면은- 종료가 예. 되나요? 왜냐면은 이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미국의 주가 7월 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중요한 지표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김경문님께서 오늘 5일 방향은 상승 예상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강달러 조건 때문에 그러는데 네, 사실 5일 재고가 또 감소세 둔다고. 잠시만요. 5일 차트 한 번만 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5일은 제가 조금 기다려보는 시기예요. 사실 예. 5일은 조금 기다려보는 시기인데 지금 채널 파동에 대한 어떤 추이가 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퍼포먼스가 나오고 나서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한번 유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채널 파동 추이가 나오죠. 저항을 정확하게 유지가 됐네요. 그러면은 지금 단기 고점 자리가 오늘 나왔던 고점 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69.60 이탈하고 매수 보셔도 됩니다. 69.60 이탈하고. 아시겠죠? 그래도 늦지 않아요. 매수에 대한 방향성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탄소 중립의 형태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69.60 이탈되고 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예상을 앞으로 하지만은 오늘 뷰에서는 트레이딩 자체는 조금 변수가 커요. 최근 강달러 현상으로 조정폭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채널에 대한 진폭이 나왔다는 근거는요. 69.60 이탈이 나오고 매수 보셔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69.60 이탈을 한다면 상승 랠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문 님이 아니라 강경문 님이 네, 질문을 주셨다고 저희가 하네요. 실시간이다 보니까 네. 이게 빠른
타이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강경문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노란톡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들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질문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